오늘 12시 반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과 야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. 공개된 모두 발언 부분은 제외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나누신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 사면 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의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한 번 더 건의하셨습니다. 특히 건설 노동자, 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용 생활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도 다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,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,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.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노동자들의 수용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.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한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깝게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. 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산재에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, 이런 주문이 있었고,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,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.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전달되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검찰개혁,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. 또한 야후당 지도부 중에서 몇 분이 최근 인사에 관한 또 시중의 여러 우려를 전달하셨고,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배경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, 그러한 우려를 잘 유념해서 그러나 그 관련된 정책들, 특히 농업 부문 또 교육 부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. 또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가 잠깐 이해가 됐는데요. 교섭단체 완화 등 대통령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정치개혁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,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. 또 모두 발언에서도 서로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더욱더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,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. 네, 오찬 회동은 2시에 마감이 됐고요.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, 이렇게 서로 제안하셨고, 또 그렇게 확인하고 오찬 회동을 마쳤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차례로. 예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. 그 사면복권 관련해서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복권 요청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. 또 오전에 있었던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특감 후보 의뢰를 조금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, 네? 이에 특감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는 의뢰를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. 노동자들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좀 자세히 물어보셨고,
시정이 선고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꽤 있다는 얘기에 조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이 사실이고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그 진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 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상황은 아니고 그 요청서를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OBS 최한성입니다. 그 연관된 질문인데요. 그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는 나쁜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논의하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 사례가 혹시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좀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방금 질문에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특정 사건이고 어쨌든 그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는데 애초에 제기됐었던 어떤 수사 의혹보다는 좀 용두사미가 돼서 조민씨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조금은 흐지부지 끝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또 염두에 두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쎄 어떤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최근 1, 2년 사이에 정치 검찰의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.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사면 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이게 그 야당 지도부에서 말씀을 건의를 하실 때 이렇게 이 말 그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조국 전 대표하고 그 다른 정치인들의 실명도 같이 말씀하신 건지 그렇게 하신 거면 좀 누구 말씀하셨는지 그 표현은 야5당 지도부 중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신 분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공교롭게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. 일단 그 처음 공개된 워딩을 보면 그 조국혁신당에서 언급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한 워딩이 좀 있던데요.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논의인지,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단계인지,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갈 예정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.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시중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.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도부께서 강조하셨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회동에서 더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? 인사와 관련된 우려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? 최근 보도에 나온 여러 장관들 중에 일부 장관의 문제를 다시 또 지적을 하셔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이 우려를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달합니다라고 야당 지도부 중에 일부 지도부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경청하시면서 그 본인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예를 들면 능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서 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특히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우려들은 검찰 개혁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본인이 차질 없이 그건 진행하겠다 약속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. 예, 매일경제 성수원입니다. 그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 사면 복권 말씀 주셨는데 혹시 야5당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을까요? 가령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안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도 함께 언급해 주신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쨌든 사면 복권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. 어쨌든 야오당 지도부 중에 사면 복권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들으셨고 반응을 보이신 거는 노동자들 사면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대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.
네, 채널A 홍지은입니다. 그 대통령께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람 대표는 그 모두 발언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. 근데 대통령께서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법적 결단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 있었을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무슨 대통령께서 시기를 딱 못 박아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이건 내 분명히 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개혁 의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더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.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는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공감대가 높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준비들이 사실은 또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. 물리적으로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걸 정착시키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요. 오늘 오찬 회동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대화가 진행된 것입니다.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네, 메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. 야 5당 대표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노동 존중 이제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2번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, 3조에 이제 조속한 개정을 좀 촉구하면서 이런 산적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건설노조 문제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런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계와 이제 이 정부가 정례적으로 대화의 틀을 갖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걸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지난 5월 9일에 시민사회랑 5개 정당이 이제 공동선언 발표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제 빨리 만들자고 이제 그 당시에 출범하자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를 출범을 빨리 하자고 요구하셨던 걸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비공개 회동에서 어쨌든 노동계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. 하나는 이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또 여러 사업장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노동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신 것이고요. 두 가지에 다 반응하신 겁니다. 대통령께서. 그래서 하나는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. 비공개 대화에서 이 노동법 2, 3조라는 구체적인 그 법 개정의 구체 사안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. 네, 수석님 JTBC 이승환 기자입니다. 그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. 대통령께서 혹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거나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지 여쭙습니다. 비공개 회동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. 데일리안 김희정입니다. 그 루비오 장관 방한 취소했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님을 전승절에 초대했는데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인지도 여쭙니다. 루비오 장관의 일정 취소된 것은 루비오 장관 측 일정과 관련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. 특별히 뭐 한국과의 협상이나 한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사항들이 고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또 각국의 사정에 근거한 것이고요.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승절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 중국 측의 의사는 전달이 됐으나 일정이 9월 초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. 민중의 소리 최지연 기자입니다. 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다당제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약속도 하시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도 공약하시고 했는데 오늘 이 야오당 지도부와의 모임에서 또 다당제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
그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개혁 관련한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특히 교수단체 완화 등 구체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이 그냥 경청하시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당 제도의 문제나 선거제도, 의회제도 등 정치 개혁 관련된 화두들은 의회에서 각 정당 간에 대화해야 할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셔서 즉답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. 관심이 없거나 뭐 그 애초에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 만한 주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될 문제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.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끝나고 어떤 소감이 또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여쭙고 또 계획한 그대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보셨는지 여쭙습니다. 네, 어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참모들과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거든요.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습니다. 그랬더니 좀 길었죠 답변이 그러면서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는데 또 웃으시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. 저희도 전체적인 기자회견 흐름과 맥락이 나쁘지 않았다. 또 최대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노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좋게 평가하시나요? 사실은 좀 더 많은 질문 기회를 더 많은 언론인들에게 제공하자가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. 좋으셨던 것 같아요. 밝은 표정으로 오찬장에 오셨습니다. 예? 이게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자주 언론인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실 겁니다. 수석님 안녕하세요.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. 그 지난 여야 지도부 만찬 때는 이제 오색국수라는 컨셉이 좀 있었는데 혹시 오늘 모임 준비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통합이나 화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배치나 음식 이런 게 있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뭐 아무래도 당이 5당이다 보니까 이제 둥글게 앉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셨고요. 또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. 다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교수단체 대표가 교수단체 정당들은 아무래도 또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금은 좀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쨌든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뺀 나머지 분들은 사실 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었던 분들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은 역시 또 국수가 나왔는데 왜 국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오색 국수는 아니었습니다. 그냥 잔치국수였습니다. 네,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. 방금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됐는데요.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취임 초기에 그 국무총리 인준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. 참고로 어쨌든 이제 바로 아마 대통령 국무총리 인준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. 네, 자, 이 정도로 저도 수보회의 들어가야 돼서 고맙습니다. 네. 간이 자꾸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흔들려요.